최근 한국경제TV 출연자와 파트너를 사칭한 불법 영업활동으로 시청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와운의 파트너는 카카오톡 1:1 채팅, 주식투자 자금 입금 요청, 대리매매, 대여 계좌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샘입니다. 자, 오늘 이슈 인사이트에서는 프로그램 폭탄의 피난처 코스닥으로 오라 라는 주제로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12월 달 초에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1년 저 박한샘은 거래소 시장이 급등 나와서 3,000원을 넘어갈수록 갖고 있는 주식을 천천히 정리해서 어디로 건너간다 그랬어요? 그렇죠. 코스닥으로 건너간다 그랬죠. 어떤 주식으로 그때 건너간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까? 맞습니다. 5G 그리고 시스템 메모리 반도체 및 자동차 전장 부품 그리고 플랫폼 업체로 간다고 말씀드렸죠. 바이오 업종과 2차 전지는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하지 않는다. 삼각축 5G, 시스템 반도체와 자동차 전장 부품, 그리고 플랫폼 업체라는 이 세 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매주 월요일 와우TV 대박천국 1부, 그리고 끝나고 또 1시간 넘게 공방, 그리고 오늘 이슈 인사이트 수요일날 7시, 비하인드 스토리 수요일날 10시부터 12시, 그리고 매주 토요일 토요 주식왕,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일요일날 저녁에 또 TV로 방송돼서 또 공개 방송. 일주일에 4번, 5번씩 곱하기 4주를 하면 20번을 똑같은 내용을 사실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이 엄청난 변동성. 국내 종합주가 지수가 오늘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만 어제였죠? 장중에 3,266포인트를 찍었던 국내 종합주가 지수가 다시 3,096포인트까지 급락이 나오는, 즉 170포인트가 움직인 이 변동성. 오늘 마이너스 100포인트까지 고려해 본다면 3,266에서 3,050포인트까지 합치면 무려 24시간 만에 200포인트가 움직인 겁니다. 과거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엄청난 변동성 속에서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대응 방식으로 움직여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군들로 이 시장의 수익률 게임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뭐 얘기는 뻔합니다. 코스닥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거? 5G. 오늘 상한가 쳤던 종목이 있었죠? 상한가까지는 아니네요. 플러스 26%니까. 여러분하고 다 봤던 종목입니다. 최근에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고, 그럼 어떻게 앞으로 남아있는 종목 무엇인지, 5G, 시스템 반도체와 자동차 전장 부품, 그리고 플랫폼, 이 세 개를 통해서 오늘 플랫폼은 아직까지 하지 않겠습니다. 요거에서 이번 한 주, 그리고 1월 초 수익률 극대화 전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애플이 자동차 시장 자율주행 진출한다고 해가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애플의 자동차 시장 진출, 그러면 LG전자라든가 현대자동차도 급등 나오지만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죠. 왜? 삼성카도 이제 나온다. 중요한 건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거다. 즉 센서 같은 걸로 인지하고,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애플이 추구하는 거는, 그리고 반도체로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이 자동으로 제어되는데 뭐로 다 연결되는 거예요? 자동차 스스로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5G로 연결된다고 그랬죠. 여기에서 중요한 먹을 종목이 나온다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들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잠깐 한번 이 그림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그림들이죠. 애플이 자동차 시장을 진출하면 방금 보셨던 인지하는 센서 파트, 그리고 판단하는 제어 파트, 즉 반도체를 통해서 계속 분석을 하는 거죠. 그것이 5G를 통해서 빅데이터로 연결이 되는 거고, 그리고 앞에 사람이든지 자동차가 있으면 멈춘다든가 스스로, 혹은 경적을 울린다든가, 혹은 중앙선 침범하면 차선 졸음운전한 같으면 차가 다시 바로 잡아줍니다. 그런 기능들. 그때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서 본 부분이 반도체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차량용 반도체가 품귀 현상이 나왔습니다. 이틀 전에 폭스바겐 회장 및 대변인이 기자회견했습니다. 자동차 라인이 멈춰섰다. 반도체가 없다는 거예요. 도시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이때 빙그레 웃습니다. 자동차용 반도체가 어떤 거지? 지금에서야 종목 분석하는 게 아니죠. 그래. 내가 지금 10% 갖고 있는 이 전자. 어제 15% 산 이 주식. 오늘 아침에 5% 더 사야 되겠다. 장 시작하기 전에.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냐? 여러분하고 저하고 지금 이 그림. 지난주 애플 자동차 2강으로 본 주식입니다. 아마 대박 청구, 그리고 이슈 인사이트, 그리고 수요일 비하인드 스토리 마르고 닳도록 10번 넘게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종목들이 그러면 어떤 거냐? 바로 이런 종목들이죠. 알파칩스 4,600원, 700원에 일주일간 매수기해 줬습니다. 6,700원, 600원까지 급등 나왔었어요. 6,500원에 다 팔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50% 수익. 저는 아직도 갖고 있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바로 차량용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입니다. 대한민국의 유일한 회사예요. KEC, IA 이런 회사는 뭡니까? 그렇죠. 주문형 차량용 반도체를 만들어서 자동차에 끼워서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갖고 돌리고 계속 반복 학습을 해서 차량용 반도체를 대량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납품할 수 있는 회사. 현대차나 복스바겐이나 이런데. 이 차량용 반도체 몇 년 걸리느냐? 하나 나오는데 5년 걸립니다. 야, 핸드폰 반도체는 6개월이면 만들고 그러는데 차량용 반도체는 왜 그러지? 데이터를 추출해야 돼요. 왜?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 아이 뒤에 태우고 여러분들 사랑하는 와이프 옆에 태우고 가는데 갑자기 차가 혼자 급발진 나갖고 자율주행을 했는데 차선을 잘못 인지해갖고 자기 혼자 엉뚱한 데 가서 꼬나 박는다거나 고속도로에서 120km로 달리고 있는데 그러면 그 차 탈 수 있겠어요? 스마트폰 반도체는 잘못 만들거나 불량률 나오면 통화 안 되고 게임 안 되는 정도 수준입니다. 잘해야 보이스피싱 당해서 해킹 당해서 돈 나가는 정도 수준이에요. 사람 죽고 사는 문제 아닙니다. 차량용 만드는 데는 달라요.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이 왔을 때나 비가 왔을 때, 날씨가 맑을 때 이런 환경에서 차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러니까 5년 걸려요. 무슨 얘기냐? 기존에 있는 업체 중에서 찾는 거지 새로운 기술을 찾는 게 아닌 거라는 겁니다. 검증된 회사. 당연히 극소수다 보니까 종목이 IA도 최근에 100% 올라갔죠. KEC 300% 올라가죠. 더 갑니다. 여러분하고 3주 전에 계속 살펴봤던 종목들이에요. 자, 알파홀딩스는 최근에 살펴봤던 종목인데 50% 수익 났죠. KT에서 기지국에서 자동차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죠. 즉 Advanced Drive Assist System, ADAS. 이게 차량용 장비라고 그러는데요. 앞에 사람 있으면 브레이크 밟게 하고 앞에 차 간격이 시속 100km로 크루즈 기능 놨는데 앞에 차가 멈춘다. 그럼 내 차도 자동으로 약간 속도 줄여요.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게 만들어준 거. 뭐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중계기끼리 연결되어 있어서 KT에 바로 클라우드 컴퓨터, 즉 인공지능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어서 자동차 신호는 어떻게 해주는지 교통 통제해가면서 계속 앞에 있는 차, 주변에 있는 차들하고 커넥트된 형태로 인터넷처럼 움직이는 겁니다. 누가? 자동차가.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애플이 하겠다는 거죠. 누구 손을 잡아요? 배터리하고 인버터, 컨버터, 모터 파트는 LG전자. 그리고 자동차 인텔은 스마트폰 부품 만드는데 부품 몇 개 들어갑니까? 700개에서 800개 들어갑니다. 그런데 테슬라 자동차 만드는데 몇 개 들어가느냐? 10,000개에서 15,000개 들어갑니다. 옛날에 휘발유 자동차 만드는 데는 25,000개에서 30,000개 들어가요. 전기차는 그나마 15,000개에서 10,000개입니다.
7,800개 부품 협력업체로 핸드폰 만들던 회사가 10,000개가 넘는 부품을 가지고 컨트롤하는 공장을 운영한다. 이건 약간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현대자동차하고 손잡는 거예요. 그럼 폭스바겐이나 이런 데하고 손잡지 현대차하고 손잡느냐? 여기에 그 주식의 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주들이 여러분들하고 이제 앞으로 자고 살펴볼 부분들인데요. 중요한 건 5G가 연결이 돼야 진정한 자율주행이 나온다는 거죠. 즉 1강에서 얘기했던 애플과 LG전자의 마그나 합병으로 통한 인버터 컨버터 모터 납품, 거기에 들어가는 사막 컨덴서라든가 MLCC 적층 세라믹들, 이런 종목들이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죠. LG전자, LG이노텍, 삼성전기,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도 움직이지만 코스닥에 있는 우리가 살펴봤던 종목들, 그런 것도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5G 전 세계 통신 장비 시장은 5G 이전에는 어떻게 됐느냐? 화웨이가 32%, 에릭슨이 29%, 30%죠. 노키아가 34%, 삼성전자는 겨우 9% 미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5G 네트워크 장비 시장 쪽에서는 삼성전자 비중이 몇 퍼센트냐? 23%. 에릭슨이 23%. 그리고 화웨이 26%. 즉 삼성전자와 에릭슨이 이 시장을 지금 양분하고 있어요. 왜? 화웨이는 지금 반도체 납품, 화웨이한테 반도체 파면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불법이죠. 왜? 미국 상무부가 블랙리스트에 올려놨잖아요. 이번 연도 3월달 화웨이에 그동안 입도선매, 즉 창고에 만일에 대비해서 쌓아놨던 반도체가 다 동인합니다. 더 이상 핸드폰도 못 만들고 통신 장비도 못 만들어요. 미국 정부가 씨말려 죽이겠다는 거죠. 화웨이하고 거래하는 기업조차 불법을 해서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지금 반도체 주문형 못 받아주고 있잖아요. 하이닉스의 11% 매출액이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그렇죠. 에릭슨과 삼성전자가 전 세계 5G 시장의 60%, 마치 MLCC 갖고 삼성전기와 무라타가 60%를 점유하는 거하고 똑같은 형국이 나옵니다. 저 그림 한 장을 보고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뭐를 했습니까? 맞습니다. 5G 관련 종목들을 그동안 계속 살펴봤죠. 삼성전자가 버라이존한테 받은 단독 주문으로서 세계 최대로 가장 많이 받은 8조 원의 주문. 그리고 앞으로 에릭슨이라든가 이런 회사로부터 또 에릭슨이 아니죠. 미국의 두 번째 큰 회사인 AT&T 통신회사로부터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5조 원에서 10조 원 정도의 5G 장비의 또 주문. 이런 주문들이 받는데 이번에 버라이존한테 납품하는 8조 원 중에 어떤 게 들어가 있는, 어떤 회사들이 부품이 들어가 있느냐, 이걸 조립해서 만들어서 이제 납품하는 거예요. 네, 그걸 서플라이 체인, 밸류 체인 업체 및 서플라이 업체, 협력 업체라고 부르는데요. 함체, 즉 기지국이라든가 중요한 틀은 서진 시스템 같습니다. 이거 뭐 수도 없이 봤죠. 네. 아마 제 기억에는 일주일에 제가 공방 TV 방송에서 5번씩은 보여준 것 같아요. 안테나 S테크 RF텍 KMW, 필터 S테크 KMW, 그리고 질화 갈륨 트랜지스터. 일반 거는 175도에 녹아버리는데 얘는 200도에 녹는다고 그랬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질화 갈륨 때문에 5G 안테나 트랜지스터에 중요한 RF를 써야 된다. RF에 안테나에 들어가는 소재가 뭐예요? 트랜지스터에 들어가는 소재가 그렇죠. 메탈 라이프. 이따 그림 보시면 아실 겁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야, 그때 그 얘기였나? 광 트랜시버 오이 솔루션, 그리고 MLB 인쇄 회로기판인데 5G에 들어가는 인쇄 회로기판 PCB 업체입니다. 바로 대덕전자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그때 여러분들께 이 그림 한 장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려가면서 남들 보기에는 그냥 그림 한 장이다. 그러나 아까 삼성전자 점유율 늘어나는 거 봐서는 굉장한 1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대덕전자 주가입니다. 그때 방송했을 때 여기에서 무려 일주일 넘게 매수할 기회가 있었죠. 얼마에? 11,000원에. 11,000원은 비싸게 샀어요.
우리 회원분들이 이거 1,800원, 1,700원이었는데 11,000원 넘어서 산 분들은 300원 비싸서 못 사겠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제 다 팔았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팔았어요. 급등 나와서. 왜 팔았느냐? 종합주가지수, 거래소 종합주가지수 급락 나와서 살 수 있는 좋은 종목 많은데 코스닥에 있는 11,000원짜리 주식 50% 수익 냈으면 충분한 거죠. 팔아서 코스닥으로 그리고 거래소에서 급락 나온 우량한 종목들 사고 싶은 거 샀습니다. 어떤 거 샀을까요? 그렇죠. 5G, 자율주행, 자동차 전장 부품 플랫폼은 아직 안 샀습니다. 요 종목 갖고 계속 돌리는 거예요. 5G에서 자동차 전장 부품으로 대덕전자 팔아서 자동차 전장 부품 마이너스 6% 난 거 매집.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물론 대덕전자는 거래소 종목입니다만 제가 코스닥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 있는 중소형 종목이지만 5G의 세트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강의 주제가 뭡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들 너는 왜 안 샀어? 내가 한 달 내내 얘기했는데 5G다 뭐다 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느냐? 그러면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여러분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거냐? 수익률을 누리신 분이라면 좀 더 경쾌하게 할 수 있겠고 이 기회를 놓친 분들이라면 이 이슈 인사이트를 지난 강의를 잘 보세요. 그렇죠? 유튜브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애플 1강, 애플 2강. 그리고 내가 코스닥으로 가는 이유부터 시작해서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갈 건지, 방법적인 것까지. 메탈라이프도 마찬가지죠. 네. 대박천국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때 2만 원, 18,000원, 3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뭐 지금 여전히 3만 원 전후예요. 이 회사의 핵심적인 기능은 바로 RF, 안테나 만드는 RFHIC의 그 소재를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뭐를 납품해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버라이즌한테 받은 8조 원이라는 통신 장비의 세트에 가장 핵심되는 칩이 있는데 반도체가 있는데 그걸 트랜지스터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뭐냐? 일반 반도체가 아닌 실리콘 반도체가 아닌 아까 보셨던 GaN, 질화 갈륨 트랜지스터를 써야 됩니다. 4G까지는 상관없어요. 일반 거 써도. 실리콘 써도. 5부터는 이거 써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인터넷 속도가 100배로 빨라지기 때문에 열이 기존 거보다 4배, 5배 많이 납니다. 어디에서? 부품에서. 여러분들 핸드폰 이것저것 돌려보세요. 뜨끈뜨끈하죠? 인터넷 속도가 지금 이거보다 100배 빨라져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TV 뒤에 이렇게 손 대보세요. 어디에? 그거 있잖아요. 셋톱박스에. 많이 돌아갈수록 열을 많이 냅니다. 극한 환경에서는 이게 녹아내릴 수도 있어요. 지금 4G에서는 속도가 느리니까 상관없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때 어떤 소재, 어떤 열에 녹지 않는 거 아마 외우셨을 겁니다. 반도체는 반도체인데 주문형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는 일반 스마트폰하고 완전히 다르다. 이거는 반도체 작동 안 해도 괜찮다. 한 달 밖에 내놔놓고 베란다에서 배터리 다 떨어져 갖고 눌렀는데 안 되네. AC. 이 정도 한마디 하고 끝이에요. 근데 자동차인데 시동 안 걸린다. 강원도 산골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당연히 걸리겠지 생각했는데 죽습니다. 시베리아 사막 한가운데 가보세요. 현대차 다 수출되잖아요. 죽어요 거기서. 왜? 차 타고 하루 가야 밖에 식료품 가게에 있어요. 그 차만 믿고 있었는데 반도체가 작동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반 스마트폰에 테스트하는 거 2가지, 3가지입니다.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는 20가지에서 30가지 기본 테스트 들어갑니다. 추가로 또 더 들어가는 게 있어요. 단가도 틀리고 완전히 틀립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그렇죠. 특히 중요한 게 열입니다. 실리콘 반도체는 175도 이상 되면 녹아내려요. 여름에 아이스크림 녹듯이. 그러니까 자꾸 전기 자동차가 불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질화 갈륨 트랜지스터 RF에서 만드는 거, 메탈라이프에서 납품하는 거.
200도에 녹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겨우 25도지만. 그리고 탄화규소 반도체 400도에서 녹습니다. 누가 만들어요? KCIA. 그러니까 3배 올라가는 거예요. 최근에 4배, 3배 올라갔잖아요. 주식들이 한 달 전부터. 여러분들하고 겨우 만난 지 한 달, 요 코스닥에 준비한 지 한 달입니다. 한 달 만에 결론이 나왔죠. 어떤 결론? 바로 이 결론. 프로그램으로 국내 기관들이 쏟아붓습니다. 얼마에? 3,205포인트 이상에서부터. 이게 15분 봉이에요. 어제 1월 10일에. 지수 순간적으로 급등 나와서 개인들이 2조 원 사니까 국내 기관들이 주식을 3조 원 넘게 때렸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2조 원에 해당되는 1조 8천억은 본인들 돈으로 때린 거 아닙니다. 뭘로 때렸느냐? 프로그램 매매. 즉 프로그램 매매라는 거는 주식을 20개 이상의 종목을 컴퓨터에다 미리 입력시켜 놔서 버튼만 누르면 일시에 주문이 나가게 하는 거. 20개가 아니라 20개 이상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미리 입력된 주식 주문이라고 해서 프로그램 매매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에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 주식은 때려가면서 선물을 그 금액 비슷한 만큼 사게 된다면 주가가 올라가든 떨어지든 상관없이 수익률은 고정이에요. 중요한 건 주식으로 먼저 때려가면서 밀리기 때문에 시장을 찍어 누르는 거나 혹은 찍어서 쳐 올리는데 막대한 자금으로 밀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매 금액이 클수록 비용은 들어가는 게 있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식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주문 들어가기 전에 정부 증권거래소에 신고해야 됩니다. 나 프로그램 매수 이렇게 할 거야? 매도할 거야? 옛날에 3시 마감일 때는 2시 40분부터는 신고 안 해도 됐습니다. 지금은 3시 반이니까 약간 좀 다른 케이스. 20분 전, 3시 20분이니까 3시까지는 신고해줘요. 사전 신고해줘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데 국내 기관들은 프로그램 매도로 쏟아부어 버렸습니다. 그것이 3,266포인트에서부터 어제 얼마까지 떨어졌느냐? 3,196포인트까지 떨어졌었죠, 어제. 마이너스 170포인트 상하 변동성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어때요? 마이너스 100포인트. 오늘 또 프로그램으로 때렸어요. 즉 거래소 증시는 시장은 종목에 문제가 있거나 시장에 문제가 있거나 그래서 빠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어제 쉬었던 일본, 그 전날에 2.6%, 3% 올라갔던 일본이 오늘 플러스 못 나요. 장 끝나고 지금 저도 와갔는데 중국 오늘 2% 가까이 급등 났고 홍콩도 또 올라갔습니다. 한국만 지금 이 상태예요. 어제 나스닥 1.2% 빠지니까 그렇지 않느냐? 아닙니다. 나스닥 빠졌어도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종은 올라갔잖아요, 1%. 근데 한국은 지금 프로그램으로 막 찍어 누르고 있습니다. 누가? 국내 기관이. 뭐라고 그래요? 프로그램 폭탄입니다. 이 엄청난 변동성을 피해서 여러분은 코스닥으로 지금 수익률 게임이 펼쳐져요. 이것이 단순히 그럼 프로그램으로 인한 부분이냐? 코스닥만 지금 플러스 난 것이. 종목이 급등 나오는 것이. 거래소에서. 코스닥도 이때 갈 때가 된 거예요. 어떤 거? 5G, 시스템 반도체, 자동차 전장 부품. 여러분들하고 계속 봐왔던 종목입니다. 알파홀딩스처럼 자동차 전장 부품, KEC, IA, 차량용 반도체죠. 5G, 아까 보셨던 메탈라이프, 칩이잖아요. 그리고 대덕전자 같은 종목, 사막 컨덴서, 전부 다 공개 방송에서 함께 봐가면서 함께 매수하고 지금 길면 한 달, 짧으면 일주일 만에 다 50% 급등난 종목이에요. 오늘 대덕전자 같은 종목처럼.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어디 아까 그 그림에 나와 있는 종목들이 남아있어요. 이 프로그램 매매를 피해서 이제 거래소 시장은 그러니까 기관들이 그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는 거고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부터 프로그램 피해서 코스닥으로 오더라고요. 코스닥은 프로그램 매매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내일 선물 옵션 만기죠.
참 이번 주 목요일 날 매월 있는 옵션 만기죠. 그러니까 그 방향성이 더 주가 변동성이 더 심한 겁니다. 외국인은 팔짱 끼고 가만히 보고 있고 들었다 놨다 했지만 종합주가지수 어제 급등락 나왔지만 어제 거의 보합 전후였죠. 오늘은 겨우 0.7% 빠졌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 주가 끝났다고. 엄청 빠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제 정리한 거래소 급등 나왔을 때 아침에 3,250포인트에 다 정리했거든요. 주식 절반 이상. 거래소 대형주들. 그리고 코스닥 사자니까 사람들이 못 사길래 오늘 아침 마이너스 100포인트 때 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2,000포인트에서 3,200포인트까지 올려놓고 60% 올려놨다. 그리고 3,250에서 오늘 3,100 살짝 깼다. 60% 올려놓고 겨우 10% 빠졌다. 하나도 안 빠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뭘로 때렸다? 매도자는 시장에 자신이 없다. 어떤 자신이 없느냐? 자기 걸로 못 때린다. 누가? 거래소 시장에서 주식을 오늘 1조 500원어치 프로그램으로 매도한 국내 기관들. 그리고 어제 프로그램으로 어제 1조 8천억 매도. 그리고 오늘 1조 500억 매도. 전부 다 기관의 매도는 프로그램 매도 중심입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일트간 찍어 눌렀는데 제자리예요, 사실. 전전일 대비, 고점 대비 많이 밀려서 그렇지 전전일 대비 본다면 0.34% 빠졌습니다. 한번 볼까요, 차트로? 이걸 봐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시장이 지금 가리키고 있는 형태가 무엇인지를 빨리 간파해야 아까 보셨던 5G 종목이라든가 코스닥 이런 종목들, 중소형 종목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거래소 시장의 종합주가지 있습니다. 코스피 200이죠. 이틀 전에 종가입니다. 어제의 시가및 종가입니다. 비슷하죠? 오늘 시가및 종가입니다. 비슷한 위치에 있죠. 옆으로 누워보겠습니다. 별반 차이 있나요? 올라가고 떨어진 것만 격하게 상하 250%, 250포인트 차이일 뿐이지. 제자리 걸음이에요. 시가 종가는 제자리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그램 매매로 매도자들의 고춧가루 뿌리는 기관들의 전략. 왜? 내일 옵션 만기인데 기관들이 지금 지수 올라가니까 배가 아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고춧가루를 프로그램, 자기들 돈 없으니까 프로그램으로 뿌려봤는데 융단 폭격을 했는데 매도를 결국은 지수는 변동성만 있었지. 제자리 걸음입니다. 대형주들도 현대자동차나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삼성전기나 현대건설이나 삼성물산이나 다시 다 원위치 될 걸로 보여집니다. 중요한 건 이것이 프로그램을 앞으로 계속 이렇게 이 변동성에서 시달릴 때 코스닥 종목들은 어때요? 아까 보셨던 알파홀딩스 50%, 메탈라이프 50%, 그리고 오늘 대덕전자 10,000원, 1,000원, 10,000원에서 드디어 17,000원. 코스닥 쪽에서 계속 지금 수익률을 돌려먹고 있습니다. 3,200에서 정리한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빨리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제 코스닥도 움직여요. 지난번에 강의했던 애플카와 삼성카, 삼성카 전장부품 관련주, 부품주들, 그리고 현대까지 손잡았기 때문에 현대주에 납품하는 핵심 스택, 수소차 부품 소재 종목들이 있습니다. 요것들. 요 종목들을 움직입니다. 그거 여러분 걸로 만드셔야 돼요. 5G, 시스템 반도체에서 나오는 자동차 전장 부품, 그리고 나중에 테슬라하고 애플이 전 세계 판도를 놓고 붙는 자동차 플랫폼 시장. 거래소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 지금 코스닥 이쪽은 종목들은 레벨업 중입니다. 마치 5년 전 바이오 관련주들, 셀트리온, 바이넥스 이런 종목들 땅바닥에서 움직였던 거죠. 태동할 때처럼. 마치 6년 전, 7년 전 NNF, 에코프로 5,000원, 6,000원에서 기고 있었을 때 테슬라
막 30달러에서 세계 최초로 전기차 태동됐을 때처럼 비슷한 상태입니다. 5G가 전 세계적으로 태동하고 있죠. 2023년도에 절반이 전 세계 중요 도시마다 5G가 깔립니다. 애플 자동차가 왜 지금 출발해야 되느냐? 그때 시장 점유율 10%는 달성해야 돼요. 마지막에 애플과 테슬라가 대격돌을 합니다. 종목들도 우리나라도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방대한 대서사시 같은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 종목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거 반드시 지나가는 짧은 20분짜리 강의지만 애플과 삼성과 지난주 거, 애플과 LG과 지난주 거, 왜 코스닥으로 가는지 이슈 인사이트 히스토리에 다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걸로 꼭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강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